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아주 처음부터 듣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1937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학교 때문에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7살 때 내려왔으니까 아마 1944년이 될 거예요. 인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저희 집안 식구가 그때 다 내려오고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내려온 다음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가족이 다 이제 이남으로 내려와서 인천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제가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고등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제가 다니면서 3학년 때 제가 이제 학보로 군대를 갔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happen to be 카츄샤로 또 가게 돼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미군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미국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때 다시 이제 제대를 1년 반 후에 제대를 한 후에 공부를 마치고 62년도 2월 달에 미국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 당시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유학생들한테 외화가 없어가지고 100불 이상을 못 가지고 가게 했어요. 외국을. 100불을 가지고 이제 미국 I-2 유니폼 하나 가지고 미국을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제일 싼 호텔을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호텔이 하루에 한 10불, 7불 정도 됐을 거예요. 이 호텔에 들어가서 당장에 이제 미국에 왔으니 공부는 해야 되는데 100불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여기 뭐 몇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당을 찾아가서 이제 짭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식당에서 일이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제일 최하의 그 일이 뭐냐면 제니터 아니면 디시워시. 예, 그런 짭빚기 저희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낮에는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짭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짭이 밤 12시에 일하는 짭을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12시서부터 2시까지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2시에 문을 닫으면은 새벽 6시 문 열 때까지 유리창 청소하며 밑바닥을 닦고 이제 냉장고에 얼음 있는 거 다 푸시고 또 이런 일을 이제 한 4시간 동안 한 다음에 6시가 되면은 문을 열면 다시 이제 디시워시를 시작해서 8시에 끝나가지고 이제 9시 학교를 가야 돼요. 예, 그런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꼭 8시간을 일을 하시죠? 네, 8시간을 일하죠. 10시서부터 8시, 12시서부터 8시. 12시부터 8시. 예. 혹시 얼마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6시에 문을 열었는데 주인이 저를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런 식으로 불러요. 네. 참 기분 나빠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제가 희게 믿으려면 희자네요. 그래서 하이하이를 불러요. 애들이 HR을 쓰니까 하이하이를 불러가지고 난 누굴 부르는지 몰라서 뒤를 보니까 유 그래요. 오라고. 그래서 자기 앞에 앉으라 그래요. 그 책상 앞에 앉았더니 나보고 그 식당이 좀 유리창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유리창을 한번 쳐다보라 그래요. 쳐다보니까 전부 구정물이에요. 유리창이. 제가 닦았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 뭐 제니타를 해봤습니까? 유리를 닦아봤습니까? 처음으로 취직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you have experience,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다고요. 경험이 있다고 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닦았는데 유리창을 닦으면 한번 긁고 더러운 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밀어버렸다 그렇게. 그래서 너 경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거짓말 시키면 미안하다고 나 경험이 없어서 한국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지금 처음 짭을 잡아서 이 제니터리는 건 난 몰라서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했다. 그러더니 거기 책을 가져와서 저를 주는데 그 당시에 우리 봉급이 1시간에 1불 10전이었습니다. 1불 10전. 세금을 떼고 받은 돈이만 6불 얼마인가 받았어요. 8시간이라고. 그 6불을 저를 책을 주면서 이제 거기서 파이어를 맞았어요. 하룻밤만. 하루 일하고. 참 그때 그 심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미국에 유학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그 뭐 살 만큼 산 사람인데 미국에서 제일 최하의 잡을 가져가지고 하루 일하고 그만두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왜 미국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제가 저쪽 서쪽 불매슬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원망하고 뭐 원망할 건 못 되지만은 내가 왜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하냐고 이제 원망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경험이 있고 모든 게 알아야 뭘 하는 건 사회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 대학교에 제가 편지를 냈어요. 앞으로 유학으로는 우리 후배들이 나를 찾아와서 미국 생활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찾아오라고 편지를 냈습니다. 거기서 광고를 그 의과대학에서 광고를 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오는 분은 이러이러한 선배님을 찾아가라는 그런 광고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가르쳐주고 DC와 C는 어떻게 하고 제니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제가 하면서 그 샌프란시스코 파인 스트리트에 이제 3층 빌딩인데 제가 해픈투비 거기 매니저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파트에. 매니저라는 게 뭐냐면 지하실에 그냥 방을 하나 두고 그 청소하는 짭을 하면서 아파트로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 오는 분들을 제가 1, 2, 3층에다가 한국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러면 그 잡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아는 분을 통해? 네, 통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이제 사람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 청소를 해주고 아파트에 공짜로 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제가 그 방에 둘, 셋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저녁을 해 먹이면서 저희 그 밑에 지하실에 내려와서 제가 이 보스보이는 어떻게 하는 거고 DC와 C는 뭐 하는 거고 제니타는 뭘 하고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유학생의 대부라는 이름을 이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기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생활에 그래서 제가 짭도 알선해주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는데 어느 식당에서 일했다는 그 식당 이름도 제가 주면서 이제 학교 문제니 뭐 모든 문제를 제가 좀 해결해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1962년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네. 그럼 비행기 편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배를 타고 왔어요. 네. 배를 타고 왔는데 21수는 3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가 가는데 그때는 일본에서고 하와이에서고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세 번째 직접 올 수가 없어요. 휘발유 공급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씩 걸려가지고 오고 배로 오시는 분들은 한 20일서부터 한 달이 걸렸어요.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면서 제가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제가 한 7년을 일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1969년도경에 지금 돌아가신 김재성 박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일보를 시작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라 그래서 한국일보를 그때 그 양반하고 둘이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일보 어떻게 했냐면 저 LA의 지사에서 비행기로 신문이 와요. 그러면 비행장에 나가서 그 픽업을 해가지고 그냥 그 신문을 똑바로 그냥 해서 저 인쇄하는 여기로 주소록을 찍어가지고요. 5시 우편국에 갖다 주면은 그거를 이제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을 처음 시작했어요. 69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가 한 3,000분가쯤 돼가지고
71년도에 마켓스트리트에서 조그만 사무실에 있다가 우리가 계리 43가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주 한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KBRG라고요. KBRG라고 인터내셔널 방송국이었었는데 각 나라 방송이 다 나가요. 그 방송국에서. 근데 유달리 한국 방송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주일에 30분 방송을 얻어가지고 토요일 날 30분을 이제 한국 방송 고국 뉴스하고 교포 뉴스하고 그다음에 주부 시간 뭐 이런 문화 사롱 이런 프로를 30분 동안에 편집해 가지고 우리가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에 갖다 주면 이게 30분에 나가는 그런. 그럼 그 만드는 일은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전부 발란티에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PD가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이제 방송 엔지니어가 있었고 아나운서가 있었고 그래서 한 6명이서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게 몇 년도셨어요? 1971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이 나갈 때 이제 저희들이 많이 격려의 그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들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첫 멘트가 아리랑이 나갔고 마지막 대가 동해물려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문서부터 뭐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서 그 방송이 적어도 한 15년은 아마 우리가 했을 겁니다. 15년 동안. 그럼 계속 그 30분만 할 때? 아니요. 1년 후에 1시간으로 됐어요.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 방송에서 영사관에서 바우처를 받아가지고요. 한국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제가. 미국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한국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이 비디오도 없었고 보는 게 없었어요. 우리 교포들이.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영화를 우리가 했었고, 또 하다가 저희들이 여기 있는 노인들께서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뭐를 시작했냐면은 금문교에서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저희들이 하루를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교민 대운동회를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당시 한 300명인가 오셨는데 한국식으로 100군, 1000군을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줄다리기서부터 큰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꿰튀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운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교포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해줘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선물을 많이 줬어요. 쌀, 칫솔, 치약. 오신 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고 또 우리 한국 왕복 비행기표도 저희들이 내가지고 이제 특상을 주고 이제 이런 행사도 했었고. 혹시 몇 년이 첫 번 행사가 몇 년이세요? 거기 아마 우리 75년도 했을 겁니다. 아마 운동회를. 이게 좀 계속 유지가 됐었나요?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예, 한 번 하고 끝났었고. 힘드셔서 그랬나요? 아니면? 글쎄요. 힘도 들었고, 또, 혼자 하기엔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교포들한테 많이 또 이제 가서 요청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한 번 하고 끝났고, 이제, 영화는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방송에서 첫 번째로 야구, 소프트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동문회하고 교회단체에 이제 야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야구가. 그 야구가 그 야구인가요? 그 야구 소프트볼 하는 야구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하는 게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아직도 하고 있는 게 30m가 된가 40m가 됐을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영화관 빌려서 영화 상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몇 분이나 오셨어요? 글쎄요. 한 100명 미만 정도. 그
굉장히 많은. 그렇죠. 예, 예,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를 비디오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좀 요금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우리가 한 1불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저 영화관 빌리는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가지고 했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라미다에서, 이 부동산을 좀 하면서요, 여기서. 알라미다의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날 여기서 프레이를 제일 크게 해요. 알라미다에서. 할 때는 한 10만 명 이상이 와요. 이 조그만 도시에 독립기념 프레이를 보기 위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청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알라미다 시에도 신청을 해가지고, 저기를 참전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꽃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꽃차 위에 이제 애들 한복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하시는 선생을 불러가지고 태권도 하고, 그래가지고 프레이를 한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신 분들이 한국 갔다 온 분들 많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했는데, 교민회에서 그걸 또 자기들이 하겠다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 주는데 1년 하다가 또 하지를 못하고 그냥 끊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러면은 한 2년, 3년? 2년 하다가 끝났죠. 우리가 1년 하고 1년 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행사에 왔었거든요. 2년 전에. 아, 그래요? 네, 봤어요. 알라미다에? 네, 네. 제일 커요. 예, 그래서 그런 행사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장반들이 교민에서 안 가져갔으면 아마 계속했을지도 몰라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알라미다에도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능력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양부대 갔다가 하도 1년 하다가 끊쳐가지고 이제 그걸 하지 못. 다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글쎄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건강하시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하셨던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사실 지금 하시면 조금 더 손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욕망이 다 없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한국 유학생의 대부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신 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재미있는 일이 좀 하나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오시는 유학생들이 저를 찾아오면 이제 미국 생활이 어떻다는 것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잡은 뭐 어떤 기술이 있어도 미국에 와서 우리들이 적응할 수가 없는 게 잡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식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식당에서 이제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오게 되면 그런 거를 또 가르쳐 주는데, 제 후배 하나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 접시 닦는 거를 접시는 이렇게 닦는 거고, 보스보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보스보이, 이런 걸 가르쳐 줬더니 그 친구가 한더니 선배님, 제가 여기 접시 닦으러 온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알겠다고, 그럼 나가라고 말이야. 가라고 집에. 이제 떠났습니다. 집에서 나가가지고 한 1개월인가 1개월 반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내가 나가보니까 할 일은 이것밖에 없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다고. 그래서 사과하는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접시를 닦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웨이터를 하는 웨이터들을 하고, 우리는 제일 최하의 접시를 닦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접시를 닦아도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끝나고 다시 이제 그 식당을 찾아가가지고 주인한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이제 여기서 파티를 했는데,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 있던 중국 사람들 아직도 웨이터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학교를 끝나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가서 손님으로,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꿈이 있기 때문에 막 일을 해도 자기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좀 자기가 원하는 잡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르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그 일본 사람들은 절대 남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자체로서 그 밑에서만 일을 하고,
그런 뭐 성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 당시에도 많이 느꼈고,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한 300명 정도의 교포가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 교포 8.15 3.1절 같은 행사는요, 전부 영사관에서 했어요. 그 영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김치하고 밥을 해가지고 교포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교포지만은 그 당시에 30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냐면은 그 하와이에서 오신 이민 할아버지 할머니들 초창기, 그 다음에 여기 유학생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 외에는 뭐 이 주재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70년도 후반기서부터 이제 이 가족 친척 그 이민이 시작돼가지고 그때서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역사는 그 당시에는 상한 감리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 감리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클랜드 감리가 비중 100년이 됐다 그러는데 상한 감리교회 하나만 이제 송정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모든 교포들이 그 교회를 다 나갔었습니다. 여기 있는 교포들이. 그래서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교포들이 또 오게 되면 그 집을 교회를 찾아가는 게 한인 감리교회예요. 그게 중국타운에 있었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흥사단이 다 했었고요, 옛날에. 네. 그 교회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났습니다. 흥사단도 원칙이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이 시작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초창기서부터 이 흥사단이 다 결부되는데 이게 시작이 샌프란시스코고 시작한 데가 바로 상하한인 연합감리교회 중국타운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팔 때 굉장히 우리가 말이 많았어요. 우리 역사의 고전 그 건물을 우리가 킵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킵 못하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딴 데로 지금 이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하한인 감리교회에서 교회에서 다 분리돼 나간 교회들이 지금 이 여러 교회가 생긴 게 아마 샌프란시스코 교회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여기 사는 분들은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신 분들 서로들 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년도인가 5년도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민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민회를 한인회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양주홍이라고 그 양반하고 이제 김동우 선생님이 제일 어르신 되셔가지고 그 어른을 초대 회장으로 모신다 해서 김동우 선생님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초대 회장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이제 한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하다가 우리 이민희 회장님께서 한인 회장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한인 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그 양반이 정부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돈을 그 당시에 적어도 10만 불 이상을 모아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내놓고 여기 교포들이 좀 동참을 해가지고 한인회관을 만들자 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한인회관을 진 게 이제 지금 현재는 페이지스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인회가 지금 아직도 그 장소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한인회가 됐고.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시려면 본인도 기반이 좀 있으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반을 만드셨는지. 글쎄, 기반이라는 게 뭐. 어떤 일들을,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시고 본인 직업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은
뭐 디시와시, 버스보이, 뭐 제니타서부터 뭐 택시 운전서부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호텔 그 벨맨을 취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벨맨이면 굉장히 그 좋은 잡이었었어요. 저희들의 생각에.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벨맨을 하는 그 한국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저녁을 먹는데 같은 호텔에서 벨맨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벨맨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하루에 팁을 얼마나 받냐면 그 당시 우리 봉급이 한 시간에 1불 10전이기 때문에 팁이 굉장히 큰 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팁을 한 7불, 8불밖에 못 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한 20불을 번대요.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손님이 들어오면 가방을 들고 2층으로 방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중간에서 돈을 주면은 팁을 받고 안 주면 그냥 짐을 집어넣고 나와서 그냥 집으로 온다 그랬더니 나온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한 선생님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방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팁을 주면 놓고 나오고 팁을 안 주면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열쇠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변소고 이건 전화고 뭐 이 창문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팁을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팁에 대한 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팁을 주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팁을 안 주면 뭐 다른 소리 못하고 나오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하는데도 그 정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해보려니까 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뭐 일 자꾸 일하고 공부한 데는 그 자식만은 가지고 이제 했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있는 유학생들은요. 전부 다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었었지 여기 살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전부 여기서 가지 않고 주저앉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교포 유학생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떠나신 분은 거의 다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LA로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LA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기반들을 잡고 이제 LA가 이제 여기보다 커지고 그 당시에 LA는 한국 식당도 없었는데 여기 저 고리정 하시는 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LA 가서 한국 식당을 처음으로 내신 분. 그럼 오히려 여기 고려정이 먼저 생겼죠. 네. 지금은 LA가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LA를 좀 많이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들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다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시고 밤에 일하시고. 네. 제가 여기서 우리 한국 분들은 장사를 많이 해요. 저런 막구들. 제가 한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일을 하면서 9시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5시, 6시서부터는 또 조그만 가게를 또 하나 해가지고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블잡을 뛴 거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서 6시서부터 이제 그 피쉬앤칩이라고 그런 조그만 가게를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하면서 12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1시에 가서 이제 자고 아침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댕기고 이제 더블잡을 뛴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낮에 저녁 끝나고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잠은 언제 주무셨어요? 거의 잠을 어떻게 우선 얘기는 제가 저 소살리토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버스보이를 일을 하다가 막차가 12시인가 그래요 버스가. 그거를 놓쳐가지고 그 하이웨이 그 버스 정거장에서 밤을 꼽다가 새고 새벽 5시인가 버스가 시작할 때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유학생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들 많이 하고 우리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오로지 이제 공부하고 이제 뭐 천안잡을 접시를 닦으면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유학생들이 많고 이제 많이 굶기도 하고요. 잠자는 거는 뭐 한 3-4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희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점들 이제 공부들 끝나고 좋은 잡들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이제 좋은 이제 많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2세들 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1세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2세들의 그 뒷받침을 좀 많이 공부에 대한 뒷받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거는 1.5세 2세들밖에 없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 한 40대, 50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나이가. 가만히 보면 친구들 만나서 이제 그 2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훌륭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훌륭한 잡을 가지고 있고, 여러 방면에 지금 큰 일들을 하고 있는 2세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2세들이 앞으로 저는 장담을 하고 싶은 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미국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바마가 이제 역사를 깨뜨렸는데 우리 우리 동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2세들이 아마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2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꿈 가지고 우리 자기 부모들이 미국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걸 하나 부탁하고 싶고 또 우리 한인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초창기 한인에서부터 여태까지 역사를 제가 쭉 보아봤지만은 진짜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은 한인회 회장에 출마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한인회라는 거는 옛날의 한인회지 이제는요. 우리 교포의 한인회가 아니고 우리 앞으로 이 미국 사회에 진출을 해서요. 이 시인이 연방정부니 주정부니 그쪽에서 우리 베네핏을 받을 거 다 받아야 돼요. 그런 게 많은데 그걸 찾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한인회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영어도 있고 재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젊은 분들, 유력하고 재력이 있고 그리고 영어도 능통하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추대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인을 이끌어 나가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포 사회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 이 미국 사람들이 한인, 우리 코리아라는 거를, 현재는 지금 코리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참,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있을 때는 한국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차이니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창피한 나라, 조그만 반쪽짜리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코리아 하게 되면 다 알아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인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참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추대를 해가지고 한인 회장을 모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그 후배들이 할 일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보기에도 2세들 중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기반 잡고 CEO도 있고 CF도 있고 그리고 뭐 거의 비즈니스에도 성공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양반들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모셔가지고 앞장을 세워서 우리 교포사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자꾸 이제 한인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은 극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어요. 좀 넓혀야 됩니다, 범위를죠. 예. 범위를 넓힌다는 거는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찾고, 예.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 더 그런 정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1.5세, 2세들, 그러니까 뭐 나름 자신들의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연관관계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모셔와야죠.
모셔와야죠.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모시고 나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찾아가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교포들이 해야 되겠죠. 교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유학생의 대부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은 회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가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늙은이 찾아가지고 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다리를 놔두실 수 있으시잖아요. 회장님 같은 분은 사실은 여기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1세들도 많이 아시지만 그 자녀들이 결국 1.5세 2세들이 네, 그렇죠. 인간관계로 그 자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불러내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60년대에 있는 교포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한 3년 전에 제가 세워놨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그것도 늦지 않은데 한번 하시면서 또 그 자녀분들이 그 성공하신 자녀분들도 한번 또 모이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 또 그 중에서 분명히 저희 한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광고를 내고 이제 찾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는 다 뿔뿔이해져가지고 옛날 친구들 다 못 만나요. 이제는 교회 가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나 만나지. 사회적인 사람들은 전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내야 돼요, 신문에. 광고를 내서 60년대에 오신 교포들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한번 만나자라 이런 광고를 내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긴 힘들고 이제 몇 친구들 찾아서 한 몇 명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뭐 하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분들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몇 사람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교회 단위로서 많이들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나지 옛날 친구들은 만날 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다 모르니 뭐.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사실 가정 얘기가 살짝 빠져 있어요. 자녀분들 이야기하고요. 조금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일을 많이 하시면 가정이 살짝 소홀하셔서 사람들이 조금 불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딸이 넷이고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넷은 여기 살고 아들은 지금 저 알라바마 나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 있고. 저희들은 자주 모여요. 저희 가족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영화도 같이 보고 이제는 뭐 가족 단위로 놀지 뭐 이제 친구들 만나고 저기는 아마 다 간 것 같아요. 내가 며칠 전에 이현덕 씨 저 장례식에 갔어도 이현덕 씨가 그 가족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 그래서 정말 보기가 참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이제 전부들 이제 우리 사회들은 미국 애들이 돼가지고 뭐 전부 친구같이 지나니까 뭐 아버지라고 해서 무슨 뭐 무릎을 꿇고 뭐 이런 게 없고 와서 어깨 툭툭 치고 하이 하와이유 뭐 하이 미스터파 하와이 이런 정도로 지나니까 나도 이 스그머에서 해 하이 두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가 돼서 친구 쪽으로 다 지나니까 그래서. 옛날적인 그런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이 시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국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었는지요? 글쎄요, 한국에 제가 한 번씩은 다 데리고 나갔었어요. 다 데리고 나가서 한국 우리 가슴도 보여주고 음식도 전부 이제 관광도 시켜주고 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자, 손녀분들은? 한 6이에요. 6인데, 우리 막내 딸이 지금 고등학교 인터내셔널 딘으로 있는데, 걔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아답트를 했어요, 한국에서.
아답트를 했는데 제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하겠대서 해서 아들을 하나 아답트를 했는데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가 외롭다고 해서 또 하나를 했어요. 그 둘을 아답트를 했는데 애들이 한국에는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그리고 그 아답트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 애들을 위해서 정성을 하는 거 보고 저 보고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키우는 정이 더 큰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어답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 우리 딸이 이렇게 해봐서 내가 하고 있고. 그럼 손자 손녀들한테 특별히 뭐 한국어를 좀 이렇게 가르치는 네, 지금 지금 이제 한국 학교에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네, 애들. 네. 그리고 태권도도 지금 배우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한국말 써야 되고 뭐 이런 건 없나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 저 외국어 대학 그 후배들한테 제가 장학금을 좀 보냈어요. 네,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영어과 출신 중에서 공부를 하지만 이제 학비가 부족해가지고 학비를 못 내는 사람한테 좀 대달라고 해서 영어과 그 학장님한테 제가 그 장학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서를 아마 여기서 저 우리 그 증서를 제가 받은 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64년도에 여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64년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태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외국어대학 그 동문회가 지금 50몇 년 동안 지금 지속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석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골프 시합도 하면 이제 저녁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로패를 총동문회 해서 공로패도 제가 받고 이런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대 동문회라는 게요, 이 미국에 와서 참 교회가 제일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 고국을 떠나가지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문회 계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거는 여러 동문회 안 나가는 친구들 동문회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 적적한 거를 좀 풀고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 초기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친구들도 많이 없으셨고 결속을 다지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문회도 잘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도 바쁘고 자기 가족도 생기고 해가지고 좀 멀리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들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붕괴하는 게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붕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샌프란시스코, 산호제, 오클랜드 다 아마 100개나 되는 것 같은 크게 많이 그리고 전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몇천 명씩 나오는 교회도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3,000명까지. 네, 산호제 쪽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교포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뭐 교포 단위가 15만, 20만을 따지는 것 같은데, LA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아마 100만, 유동이 그냥 100만 이상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그러니까 교포 수는 많아져 있는데 그 단체들이나 그런 건 아직 그 교포의 수나 그다음에 교포들의 그 양적인 질 향상에 비해서 단체의 그는 아직은 조금 더 수준이 낮다는 얘기? 조금은 그걸 좀 이렇게 부합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좀 단합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단합하는 게 좀 부족.
우리 교포 사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서 그랬는지 옛날에는 예, 전부 자기 중심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할 줄 모르고 남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많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예. 앞으로 혹시 다른 계획 있으세요? 아까 살짝 뭐 조금 그때 유아 같은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조금 다른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딴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한인회라는 게 중심적인 역할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좀 재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을 좀 모시고 이제 좀 젊은 분, 예, 좀 이끌어 나갔으면은 좀 달리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상상지도 못하는 일인데 이게 누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용기도 좋으시고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협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앞으로 잘 되길 바라지만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참 용기를 내시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끝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나이 드셨다고 하고 뭐 이제는 뭐 그냥 가족들이랑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직도 뭐 1, 2년은 더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1년이 달라요. 예. 고장이 자꾸 나고 1년이 달라요. 그래서 주위에서 친구들이 자꾸 왔다 갔다 이제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좋지 않고 예. 여길래도 이제 가까운 사람 두 사람을 또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자꾸 용기가 없어지고요. 용기를 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을 시작하는 저희도 좀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은 뭐 여기 옛날 본다보다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2세들 많이 찾아가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기 강일이라는 그 친구가 버클리에서 시원인가 주연인가 한번 출마한 친구 하나 있어요. 이름이 그 친구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2세들이 버클리 힐스보로에서 모였는데 제 아들이 거기서 사회를 봤는데 그 즉석에서 30만 불과 40만 인물이 거쳤대요. 예,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포 사이에서 이 파운드레이션 같은 거 해가지고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정도로 끝나는데 2세들의 모임에서 무슨 10만 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파운드레이션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야 이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지나간 사람보다도요 앞으로 잘하는 그 젊은 2세들이 박물관에 저 아드님을 모셔야 되겠네요. 지금 뭐 알라바마에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치. 걔가 여기 그러니까 네칼이라는 그 젊은들 모임이 있어요. 네칼은 넷은 이제 순수 칼이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 그룹입니다. 네칼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요게 지금 LA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요게 9회인가 1년에 25명 뽑아요. 미국에서. 그거를 뽑기 위해서 신청하는 젊은이들이 한 1,000명이 된대요. 그 정도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5명을 뽑는데 인터뷰를 거의 3일 정도로 한대요. 근데 그 뽑는 자격이 어떤 순서냐면은 미국에서 굴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던 기반 있는 그 젊은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코리안 2세들 네, 네칼입니다. 네, 네칼. NET에다가 KAL,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큰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구에서도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왜 미국에서 뽑는 걸까? 미국 내에 미국에 있는 이세들 미국에. 근데 왜 25명만 뽑을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 그 이상은 안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친교 플러스 자기의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들 논의하고. 좀 자세하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 모임인 거죠? 전문가 모임이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 그룹이라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난번에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이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펀드레이싱 한 그거에서 이제 돈을 그렇게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근데 그 친구 여기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예. 젊은 친구인데 30몇 살밖에 안 됐어요. LA 같은 데서는 지금 뭐 시장이고 뭐 시의원들이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들 밀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잘 2세, 3세들을 키워주신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자랑스러워요. 우리 2세들 참 자랑스러워요. 예, 참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20, 30년 우리 2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예, 우리 대한민국 2세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자랑스러운 건 2세들밖에 없습니다. 고생을 하셨으니까 2세, 3세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2세들이 자기 부모들을 보고 어떻게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는지 보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그냥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예, 아마 할 겁니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이 참 좋은 일들 하시는데요. 2세들 굴지의 2세들을 많이 좀 해서 협력을 좀 받았어요.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큰 도움이 못 돼요. 솔직하게 계세요. 이제는 다 리타이어들 해가지고 예, 그래서 큰 도움은 못 되지만은. 2세들한테 이제 기대를 좀 많이 거시는 게 좋죠. 이제 우리 뭐 여기 샌프란시스코도 많잖아요. 젊은들. 그런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받아야지. 우리 교포사회 단체 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꼭 찾아가는 업소가 똑같아요, 다. 똑같은 데 가서 항상 손을 벌리기 때문에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되면 후원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걸 좀 피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신이 해서 나갈 저기를 해야지. 자꾸 같은 데가 손을 벌리니 단체에 무슨 뭐 골프샵이니 친목단체니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참 한 1년에 그게 뭐 한 10대군 20군데서 손을 벌리니까 제가 보면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보면은 옛날 분들 찾아가가지고 옛날 얘기 스토리를 해서 박물관을 모집한다. 예? 예,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찾아가게 되면 아마 누구든지 다 도와줄 거예요. 뭐, 교회 무슨, 아니, 골프샵이다 해가지고, 뭐 어디 도와준다, 무슨 학교를 도와준다 해서 매년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사람 가서 손을 벌리니까 주는 사람도 귀찮다고요, 사실. 예. 지금 두 분이 지금 하시는 몇 분이 지금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시는 일은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 대대로 후손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우리 교포사회,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어떻게 어른들이 시작을 했었고 지금 어떻게 내려온 그걸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으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열심히 하시고요.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말씀을 해서 같이 도우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예, 노력하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예,